일본의 새로운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드디어 한국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다급한 일본이 한국이라는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언급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라는 말의 숨은 의미에 일본인들도 각각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전 내각부터 이어진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중국,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과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그간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 6,900자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단 2줄이었는데요. 한국을 중요한 국가라고 말한 것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우호적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제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와 스가 모두 같은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연설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900자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언급은 2문장에 불과해 한일 관계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모든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 안전보장을 제시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라며 앞장서서 인도 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내 정책의 기조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분배 없이는 이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면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성장도 분배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주변국들 모두에게 정치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선 평화 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구조 개정부터 국가 긴급사태 대처 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구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방위대강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개정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한국과 관련된 현안인데 저렇게 끝내다니 소름이 돋는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겠다는 건가? 지난번의 논란 때문에 뒤늦게 한국을 언급한 듯 싶지만 결국 내용은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뜻. 그저 주변국의 눈치를 본 것에 가깝다. 2줄의 내용을 보아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는 자세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는 우호적인 척, 뒤에서는 이를 꾸미겠다는 것.
사실 숨겼다고 보기에도 내용상 전부 드러났으며 현재 외교 상황에 그리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 한국과 일본을 향한 주변국들의 평가가 어떤지 보면 일본의 국익에 그렇게 도움되는 일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떼쓰고 다시 돈 뜯을 수 있을 줄 알았나? 자민당은 조약에 의한 일련의 해결이 불완전했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시는 강요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야당이나 언론의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주장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민은 자민당을 응원하고 있다. 다시는 구민주당 같은 정권은 사양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자기들의 일방적 사정으로 곧 없이 여긴다. 이런 대응을 반복하는 상대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해야 되지? 왜 우대를 해줘야 되냐? 한국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어. 일본이 참고 양보해서 관계 개선한 걸 모조리 짓밟아왔으니까.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니 이번엔 언급한 것으로 이러는 건가?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그들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언제나 단순 없지만 쓸 뿐이니까요. 일본에서 뭔가를 원하는 시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과 같은 냉온 상태야말로 적당한 온도인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무리에 관계없이 냉랭한 관계야말로 딱 알맞다. 공은 한국 쪽에 있는데 개선을 위한 접근은 없으니 우리의 이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 책임으로 실행하고 징용공 소송으로 압류된 자산을 전액 반환해라. 이미 몇 번이나 일본 정부에서 말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해온 일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가 모든 면에서 한 발짝 양보나 타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건 약속 같은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어기고 원래 일본에는 무슨 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발언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